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대공원 산림욕장길과 대공원 둘레길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표시된 부분이 동물원 둘레길이에요.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산림욕장길은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어차피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동물원 둘레길에서 시작하는 곳으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목적지가 되는데, 보통 차를 가지고 오시면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역에서 내리시면 대공원역에서 내리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리프트 타는 곳으로 이렇게 쭉 지나서 이 다리를 건너서 여기 동물원 입구에 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여기 이렇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전 이 길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유는요, 여기가 엄청 예쁜 길이 있거든요. 굳이 여기를 놔두고 이렇게 돌아서 오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추천하는 길은 리프트 지나서 쭉 오다가 요 앞에서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요, 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예쁜 길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체력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가천역 3번 4번 출구 사이에 요 길이 있어요. 요 길이 꽤 예쁘거든요. 요 길로 해서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시다가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요 사이에 야구장 길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쁜 길로 오시는 방법,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자, 차를 가지고 오시거나 대공원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쭉 올라오셔서 리프트 타는 곳까지 오세요. 여기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쭉 가십니다.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계속 그러다가 제가 아까 건너지 말라고 했던 다리가 바로 저 다리입니다. 이 앞에서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요, 다리 건너기 직전 오른쪽에 데크 계단이 있습니다. 호숫가 전망 좋은 길이라고 써 있는데요. 보면 계단 초입이 가팔라서인지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서 여기로 올 생각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계단 가파른 건 딱 초입만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계단 빨리 올라가서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호숫가 전망 좋은 길 쪽으로 가야 되겠죠?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면 자, 드디어 전망 좋은 길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을 놔두고 저 길 가는 건 좀 아쉬울 것 같죠? 호숫가를 끼고 계속 쭉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경치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이 길로 쭉 가다 보면은 우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여긴데요. 화살표 위치에 다리로 가서 경치 한번 봐주시고 사진 한 방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여기 입구까지 모셔왔으니까 과천역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을 모셔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과천역에서 출발하시는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천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길로 오시면 됩니다. 길 이름은 대공원 나들길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오시다가 고가도로 밑을 지나게 되고요. 고가도로 밑을 다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좌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서 바로 우회전하면은 이 길이 나옵니다. 쭉 직진하시다 보면은 주차장 입구가 나오는데요. 주차장 입구에서 서울대공원 야구장 방향으로 가줍니다. 이렇게 쭉 언덕 올라오다가요, 한참 내려가다 보면은 왼쪽에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저 왼쪽에 저 아랫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호숫가를 낀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시겠죠. 이렇게 호숫가를 끼고 쭉 걷다 보면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리 가서 사진 한 방 찍어주시고요. 자, 올라가시면서 주의사항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등산, 산책하신다고 너무 아침 일찍 나오셨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이유는 아침 9시부터 개방하기 때문인데요. 개방 시간이 간절기 3, 4월에는 9시부터 18시, 하절기 5월에서 8월에는 9시부터 19시, 동절기 12월에서 2월은 9시부터 17시입니다. 너무 늦게 와도 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18시 30분에 온다? 안 들여보내줍니다. 참고하세요. 반려동물 출입도 금지되고 자전거, 킥보드 등 동력장치 운행도 금지됩니다. 그럼 각각의 코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동물원 둘레길은 4.5km 코스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라면 총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급한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없고 완만한 경사 정도가 있으며 야자 매트나 아스팔트 포장도로입니다. 차는 거의 다니지 않지만 가끔 내부 관리 차량이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산림욕장길은 7km 코스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오르막 내리막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 보고 오시면 안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동물원 둘레길과 이어지는 샛길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샛길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동물원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동물원 입장료를 내야 이 코스를 돌 수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 무료로 개방돼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오면 대공원 입장료는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무료 개방 이전에도 산림욕장을 가기 위해서 종종 왔었는데요. 한마디로 돈을 내고 와도 괜찮을 정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진짜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왼쪽 길은 동물원 둘레길, 오른쪽은 산림욕장길 가는 길입니다. 초반에 산림욕장길로 들어가는 길이 좀 가파르긴 한데요. 데크길이기도 하고 해서 좀만 참으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진행하게 되면요. 첫 번째 포인트인 선녀못이 있는 숲이 나오게 됩니다. 20분 정도 더 진행하면 두 번째 포인트인 아까시나무 숲이 나옵니다. 쉴 공간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경치도 좋으니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숲은 10분 정도 더 가면 있는데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여러 개 마련되어 있고요. 음용 가능한 약수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서 좀 마시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20분 정도 더 진행하면 나오는 얼음골 숲입니다. 여기는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대공원 둘레길로 빠져나가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저 남미관 샛길입니다. 이곳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체력이 좀 모자르다 싶으시면 여기로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가서 전망대까지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방금 그 샛길에서 10분 15분만 더 가면 도착하는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시야가 좋은 날에 오면은 여기 올라온 노력에 비해서 꽤 괜찮은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인 생각하는 숲은 따로 보여드릴 만한 내용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 포인트인 쉬어가는 숲은 약수터가 있긴 한데 음용 불가 판정입니다. 자, 다음 중요 포인트 나왔습니다. 저수지 샛길로 접어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샛길을 이용하면 동물원 둘레길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독서하는 숲을 지나 밤나무 숲에 도착하면 동물원 둘레길로 접어들 수 있는 마지막 샛길인 맹수사 샛길로 접어드는 입구가 나옵니다. 이후로는 북문 입구를 향해 계속 쭉 가면 되는데요.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 길인데요. 왼쪽에 저 아래로 내려가는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쪽 길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아래 바로 옆 사이에 있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저 표지판을 보시면은 저 위에 지금 표지판이 있거든요. 저 표지판에서 내려올 때 이쪽 길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쪽 길로 가셔야 돼요. 이후에는 뭐 마지막 포인트인 소나무 숲을 지나서 데크길을 따라 내려가면 산림욕장 길이 끝나게 됩니다. 에어건도 보이고요. 이렇게 앞으로 가시면은 산림욕장 길이 끝입니다. 자, 이제 동물원 둘레길을 빨리 돌아볼 건데요. 동물원 둘레길은 딱히 설명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 위주로 어떤 느낌인지 정도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산림욕장하고 연결된 샛길이 어딘지 정도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가 남미간 샛길인데요. 산림욕장에서 이 샛길을 통해 둘레길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둘레길에서 산림욕장길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둘레길이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올라가면 곧 전망대를 만난다는 것도 장점이겠네요. 이 영상 정도가 둘레길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영상이 아닌가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폭포들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비가 온 지 많이 되지 않은 시점에 방문한 거라 수량이 많은 거긴 하겠지만요. 저기 다리 건너 두 번째 샛길 포인트가 보이네요. 다리를 건너기 전엔 큰 폭포가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샛길 포인트인 맹수사 샛길입니다. 샛길마다 이런 표지판들이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샛길을 찾으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둘레길도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코스를 끝내고 나서 집에 가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셨던 방법 그대로 걸어서 가시는 방법, 두 번째는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시는 방법, 세 번째로는 코끼리 열차를 타고 가는 방법입니다. 출구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조금만 오시면 리프트표 사는 곳과 리프트 타는 곳이 동시에 있습니다.
리프트 비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요. 혹시 타시게 된다면 1회권이 적용돼서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금액이 적용되겠죠? 리프트를 타지 않고 쭉 내려오면은 코끼리 열차를 볼 수 있습니다. 코끼리 열차를 타는 것도 방법인데요. 혹시 타신다면 금액 정보는 이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양, 과천, 군포, 삼본, 의왕, 서초, 강남 생활권이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세요. 관련 지역에 유용한 정보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